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 124화입니다. 이 124화에서는 뭘 살펴볼 거냐면 마디모 한번 살펴볼 거예요.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뭔데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미추돌 시산행 차량에 과실이 발생되는 상황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제가 이 보험통신 제 7화, 8화에서 지금 124화잖아요. 영상으로 찍는 건 95화부터 찍었고 그 이전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자료 만들어서 그냥 가서 간단히 교통상식이라고 드리는 정보로 썼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년 전에 2017년도에 한번 이 주제를 다뤄봤었던 거예요. 2015, 16, 17 이때쯤 14 뭐 이때부터 해서요. 마디모 신청 건수가 급격히 늘었어요. 급격히 늘어서 많이들 신청하고 했는데 요즘은 마디모 신청한다고 해서 뭐 쉽게 수용돼 가지고 이렇게 진행되지를 잘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통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실명 걸어야 돼. 조사관님한테 요즘 현황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안 그래도 그럴 것 같아서. 근데 잘 안 한다 하더라고요. 뭔가 한번 볼게요. 마디모가 뭐냐면 네덜란드에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에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뭐냐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그 차량의 궤적과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추락을 했다든지 뒤집혀졌다든지 움직임 그리고 그 충격력이 작용한 부위, 방향, 정도 등등등을 입력을 하면 그 값을 입력하면 그러면 이 사고가 어떻게 발생되어서 인체에 어떤 손상을 가져왔겠다를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우리나라의 국과수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에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고가 자 여러분 지금 방금 들어보니까 어떤 사고에 쓰여야 될 것 같으세요? 큰 사고죠. 예를 들면 이런 사고요. 큰 사고가 났는데 사람들이 다 튕겨서 나가버렸어. 안전벨트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운전자를 특정해야 돼요. 누가 운전석에 있었고 누가 조수석에 있었는지 누가 뒷좌석에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특정해야 되고 그리고 뭐 흩어져 있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두 명인데 차량 내부의 어떤 흔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 혹은 이 사람이 어떤 상해를 어떻게 입어서 이렇게 됐겠다. 뭐 근데 두 명이나 세 명이냐는 솔직히 그건 제 생각입니다. 자, 그런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적어도 아주 중상이거나 사망사고나 이런 사고에 이런 분석 툴이 이용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을 했냐? 누군가가 시작을 했겠지. 아니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서 있다가 잠깐 문자가 왔네. 문자 잠깐 본다고 내가 브레이크에서 발이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문자 이렇게 보는 동안 차가 뚫뚫뚫 가가지고 앞에 쿵 박았어요. 이러고 놀래가지고 이제 내려 괜찮으세요? 이러면 괜찮다고 갔다가 다음날 전화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억울한 거야. 그래서 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던데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과연 이 사고에서 요즘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블랙박스 영상 딱 들고 가가지고 과연 이 사고로 저 차에 사람이 다칠 수 있는지를 분석해 주세요. 신청을 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경찰서로 가야 되죠. 그 경찰이 국과수나 혹은 도로교통공단 측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답변 내려오는 걸 보고 뭐 이런 정도의 충격으로는 인체 상해가 있다 볼 수 없다. 혹은 뭐 다만 이렇게 뭐 충격력이 가해진 건 속도는 아주 낮지만 그 보통 20km 미만의 충돌에서는 뭐 사람이 다쳤다 이런 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유효 충돌 속도가 어쨌든 유효 충돌 속도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어쨌든 충돌 속도. 자 어쨌든 그런데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체에 어떤 상해가 발생할 수 통상적으로는 없는데 결과값으로는 그런데 탑승자가 가만히 이렇게 딱 정자세로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자기도 휴대폰 보고 이래가지고 자세가 좀 이렇게 안 좋게 있는데 탁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다쳤을 수도 있으니까 인체 자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특정 지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은 답변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 상해가 봐라 상해가 있을 수 뭐 없다고 나오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체로 피해자가 이거 진짜 아픈데 이러면서 좀 수용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니까
그리 심하지 않은 사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가해자가 이걸 갖다가 계속 많이 청구하게 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업무가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돌리려면 정말 많은 자료와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답변 내려오는 게 일단은 문의가 왔으니까 답변을 줘야 되는 거야. 답변이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어버려요. 그냥. 예. 이 정도 속도로, 이 정도 충격량으로 인체에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힘드나 예. 당시 탑승자의 자세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의사의 그 소견을 참고하라. 이 정도거나 의사는 당연히 장애가 있다고 진단서를 끊어줬겠죠. 당연히 병원 가면 진단서 끊어주잖아요. 기본 2주잖아. 그런데 의사의 소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가는 그런 자료들이 종종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나 이거 인정 못해. 의사는 나 다쳤다는데 뭔 소리야? 너 이거 뭐 프로그램이 뭔데? 이라고 소송을 거는 거야. 그럼 소송에서는 이 마디노 결과를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 야, 사람 다쳤대잖아. 치료비 그 얼마 한다고 그거 안 주려고 보니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결국은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법이나 제도나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은 많은 고민 끝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갖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뭘 악용하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박았어. 안 아파. 근데 아파. 병원 가 엑스레이 찍고 오잖아요. 합의금 최소 50에서 많게는 100, 200 막 나와요. 입원하면 한 200 나와요. 근데 제가 예전에 교통사고 시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영상 찍으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양아치 짓 좀 하지 말자고 우리.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거야. 진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똘똘똘 가지고 콩 했는데 그거 가지고 병원 간다니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아프다고 왔으니까 어디가 아프신데요? 아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요. 엑스레이 찍어봅시다. 아 지금 뼈에는 이상이 없는데 통증을 호소하시니 약이라도 좀 지어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의사가 뭐 자기 밥벌이 하려고 막 그게 아니라 아프다고 왔으니까 이 사람은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의사한테 영상 보여주면서 이 영상에 지금 이 환자의 그 통증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의사도 아마 자신 있게 말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영상 안 봤잖아. 범퍼 그냥 콩 찍힌 자국만 있는 그런 거 안 봤잖아요. 일단은 환자는 아프다고 왔으니까 치료하는 거지. 그죠? 어쨌든 뭐 의사가 책임감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경미 사고에서의 대인 접수 남발을 막는 방법으로 쓰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경찰관분들이 현장에서 이거 올려봐야 답변은 중간하게 내려오고 거기서 또 큰 소리 치는 놈이 이겨버리니까 어차피 이거 해봐야 피해자가 그거 봐라 이렇게 해버리면 가해자가 깨갱하든지 가해자가 뭔 소리고 나 소송까지 할기다 이러면 어차피 의미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 마디노 잘 신청하는 건수도 줄어들고 신청한다 해도 일선에서 조사관들이 커트 이거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때 마디모가 상당히 성행했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가벼운 사고에서 이런 부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좀 참으시라. 하지만 정말 억울한 사고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동원해서라도 내 억울함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실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뒤에서 박은 사람은 천사인데 나는 예전에 뒤에서 박아도 다 보내줬는데 앞에서 박힌 사람은 나 진짜 아픈데요. 입장이 달라지면 통증도 달라지나 봐요. 자 그렇고요. 후미 추돌 시 선행 차량 과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 대표적인 경우가 제가 이제 상세 설명에 적어 놓겠지만 이유 없는 급제동. 이유 없는 급제동. 통상적인 과실은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3대 7대입니다. 요거다의 추돌. 어쨌든 뒤에서 박은 사람이 잘못했지만 이유 없는 급제동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과실을 매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30%까지 매기겠다, 뭐 20% 매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유 없는 급제동. 예를 들어서 앞에 신호가 뻔히 녹색인데
이 사람이 딴짓하다 착각한 거야. 그래갖고 정지선 앞에서 팍 서버렸어. 뒤에서 봐봤어. 왜 섰어요? 미안, 내가 지금 신호를 잠깐 착각해가지고요. 그래도 박은 놈이 가야지. 안전거리 확보해야지. 신호만 보고 가면서 저 차는 당연히 가겠거니 그런 믿음, 신뢰 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사고 안 나는 방법에서 설명했어요. 의심을 가지는 게 맞아요. 저거 신호 착각해서 갑자기 서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의심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거리를 충분히 띄우고 속도를 너무 과속하지 않고 다니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통상 요 경우에 3대7을 적용하는데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진로 변경, 진변이라고 얘기해요. 진변 후 급제동 해가지고 뒤에서 추돌하는 경우입니다. 요거 기본 과실이 6대4예요. 진로 변경해서 들어오는 차 하고 옆구리 하고 부딪히면 이거는 7대3인데 얘가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갑자기 서버리는 거예요. 뒤에서 추돌했어요. 그런데 자, 이거는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들어와서 선에 이 새끼 뭐야? 이러고 와서 박으면 그거는 100대 빵이에요. 그거는 뒤에서 박은 거. 그런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움직임과 제동 거리와의 관계예요. 내가 들어오길래 이러고 제동을 하는데 제동을 했지만 그렇지만 얘가 서른에 부딪혀버린 거예요. 얘가 들어와서 그냥 갔으면 사고 안 날 수도 있었겠지. 그래서 나는 제동을 했는데 들어와서 갑자기 서는 바람에 그냥 추돌을 한 거예요. 내 제동거리 안에 얘가 들어온 거지. 그럴 경우에 얘가 가해자인 거예요. 다만 들어오는 걸 부딪힌 게 아니니까 들어오고 서버려서 부딪힌 거니까 얘의 과실을 10% 줄여주는 거야. 그래서 6대4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있잖아요. 들어오는 거를 보면서 들어와서는 그냥 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 차만 내 앞으로 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앞에 신호 바뀌는 앞에 차량 상황을 안 보고 있다가 앞에 차도 신호 바뀌가 섰어 들어와가지고 또 섰는데 뒤에서 붕 박았어요. 내가 제동 안 하고 혹은 제동을 늦게 해서 그거는 6대4 아니에요. 그거는 추돌이에요. 아시겠죠? 이유 없는 급제동, 진로 변경 후에 급제동하는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경우 이런 경우 선행 차량에 과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여기서 이유 없는 급제동이라는 건 뭐냐면 정당한 이유는 어떤 거죠? 신호 바뀌었어요. 서는 거. 앞에 차가 이렇게 줄줄이 가고 있는데 가다 서다 해. 그래서 선 거. 그 다음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어. 고라니가 갑자기 튀어나왔어. 놀라서 선 거. 이거는 이유가 있는 급제동이죠. 근데 이유가 없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급제동. 그럼 급제동 한다고 무조건 그냥 그건 아니. 신호 바뀌어서 가다가 신호가 바뀌어서 이러고 선 거. 급제동 했으니까 과실 그거 아니에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급제동이면 최대 30%까지 과실을 매긴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사고긴 한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있었기 때문에 뒷차도 안전거리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주행해야 될 상황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뀐 것도 아닌데 갑자기 정지선 앞이라고 혹은 절로 빠져야 되는데 이런 거 그런 거는 앞차의 과실을 통상 30%까지 매긴다. 그리고 진로 변경 후에 급제도 이런 상황 같으면 이 차가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선행 차량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뒷차가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써버리면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디모라는 게 있다. 그렇지만 요즘은 마디모 신청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그리고 신청한다 해도 받아들여지는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 근데 그런 제도가 있다. 그래서 앞에 차의 부당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으로 가시는 게 맞다. 담당자가 유능하면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이렉트로 가입하신 분들은 자기가 책임지면 된다. 그러려고 싼 데 가입하신 거니까. 자, 이건의 공동시 124화였고요. 사고 없이 안전한 한 주 또 보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